지난 한마디 찌맞춤을 하고서 내놓아야 되는 마디수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 오늘 딸깍 찌맞춤을 좀 세밀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딸깍 찌맞춤을 4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찌맞춤을 해봤습니다. 안녕하세요. CR 오보입니다. 오늘은 수조 찌맞춤을 좀 해볼 건데요. 지난 영상에 한마디 찌맞춤을 해놓고 내놓아야 하는 마디수에 대해서 영상을 좀 올려놨는데요. 그 영상을 좀 많이들 보시고 딸깍하는 찌맞춤도 좀 세분화해서 해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오늘은 딸깍 찌맞춤을 해서 얼마나 내놓아야지 바닥에 닿을랑말랑 예민한 찌맞춤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6g 찌를 좀 준비해 놨고요. 오늘 에어봉돌을 이용해서 외봉돌로 해놓은 상태이고요. 바늘은 무미늘 바늘 5를 연결해 놨고요. 목줄 길이는 7cm 정도 연결해 놨습니다. 먼저 케미꽂이 하단 찌맞춤을 해서 얼마나 내놓아야지 바늘을 단 상태에서는 안정적으로 봉돌이 바닥에 닿을랑말랑 하는지 좀 볼 거고요. 두 번째로는 케미꽂이 상단, 케미꽂이가 살짝 보이게 해서 얼마나 내놓아야지 바늘을 단 상태에서 찌맞춤을 한 경우에는 바닥에 닿을랑말랑 안정적인 상태가 되는지도 좀 볼 거고요. 세 번째로는 케미 반 찌맞춤을 해서 똑같이 좀 확인해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수평 찌맞춤을 해서 수면에 케미가 살짝 보이게 해서 얼마나 내놓아야지 바닥에 닿을랑말랑 하는지도 좀 볼 거고요. 먼저 케미꽂이 하단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낚시터 현장에서 찌맞춤을 할 때 투척을 하게 되면은 찌가 서서 몸통하고 찌탑이 만나는 부분에서 서서 내려가기 때문에 똑같이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늘을 달고 케미꽂이 하단이 살짝 잡히는 딸깍 떨어진 그런 찌맞춤을 해놨고요. 바닥 봉돌인 에어봉돌은 떠 있고 바늘도 떠 있는 상태입니다. 바늘을 단 상태이기 때문에 얼마나 내놔야지 봉돌이 바닥에 닿을랑말랑 하는지 찌를 좀 올려 보겠습니다. 5 바늘을 달고 딸깍지 맞춤을 하단에 맞춰 놓고 한 마디를 추가해서 내놓은 상태이고요. 바닥 봉돌인 에어봉돌은 바닥에 닿을랑말랑 하는 그런 상태이고요. 살짝 떠 있는 그런 상태이고 바늘 목줄은 누워 있는 상태입니다. 케미꽂이 하단 찌맞춤을 해서 찌를 2목 정도 내놓은 상황이고요.
바닥 봉돌인 에어 봉돌은 바닥에 살짝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바늘 목줄도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무민을 5호 바늘을 달고 케미꽂이 하단에 찌맞춤을 한 이후에 한 마디를 추가해서 내놨을 때는 봉돌이 살짝 떠 있고 바늘은 옆에 누워 있는 상태였고요. 한 마디를 더 추가해서 두 마디를 내어놓으니까 바닥 봉돌은 안정적으로 바닥에 살짝 닿고 목줄도 안정적으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하절기 여름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사용하면 좋을 것 같고요. 동절기 저수온기 때는 한 마디 정도만 내어놓고 해도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가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케미꽂이 상단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에어봉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에어봉돌을 부피를 좀 작게 잠궈서 케미꽂이 상단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5호 바늘을 달고 딸깍 떨어져서 케미꽂이 상단이 살짝 보이는 그런 상태이고요. 바닥 봉돌인 에어 봉돌은 떠 있고 5호 바늘도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찌를 올려서 일단 한 마디만 올려보겠습니다. 오반을 달고 케미꽂이 상단 검은 게 살짝 보이게 찌맞춤을 해놨었고요. 찌를 반마디만 올려놓은 상태이고요. 바닥 봉돌은 바닥에 살짝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바늘 목줄도 잘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5호 바늘을 달고 케미꽂이 하단에 맞췄을 때보다 좀 더 무겁게 케미꽂이 상단에 찌맞춤을 해놓고 지금 뭐 반마디만 내어놔도 바닥에 봉돌이 살짝 닿아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아주 예민한 그런 상태입니다. 이번에는 케미 반 정도의 찌맞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케미 반 정도 찌맞춤을 하는 경우에는 뭐 수심이 좀 깊은 3m 이상 되는 그런 쪽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용을 하고요.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우에도 좀 더 무겁게 케미 반으로 맞춰서 그렇게 낚시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무민을 5호 바늘을 달고 케미가 반이 나오게 찌맞춤을 해놓은 상태이고요. 봉돌하고 바늘은 바닥에서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찌를 올려서 어느 정도 올려놔야지 바닥에 닿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호 바늘을 달아서 케미 반이 나오게 찌맞춤을 했었고요. 한 마디를 추가해서 내놓은 상태입니다. 바닥 봉돌은 좀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이고요. 바늘 목줄도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좀 더 무겁게 찌맞춤을 해 놓으니까 좀 더
내려가는 것도 빨라지고 좀 더 안정적으로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물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류가 있다든가 바람이 많이 부는 경우에는 아주 유리한 그런 찌마침입니다. 네,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수면 일치, 케미 수면 일치 수평 찌마침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무민을 5바늘을 달고 수평 찌마침 수면에 올라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바닥 봉돌하고 바늘은 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주 무거운 그런 찌마침을 해놨는데요. 찌를 한 마디만 노출해 보겠습니다. 5바늘을 달고 케미 끝이 살짝 보이는 아주 무거운 찌마침을 해놨는데요. 그 이후에 한 마디를 노출해 놓은 상태입니다. 바닥 봉돌인 에어 봉돌은 좀 더 무겁게 바닥에 닿아 있는 상태이고요. 바늘 목줄도 안정적으로 누워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수조에서 딸깍하는 케미꽂이가 잡히는 찌마침에서부터 케미가 수면하고 일치하는 무거운 찌마침까지 해봤는데요. 양어장에서는 케미꽂이 하단이라든가 케미꽂이가 살짝 보이는 그런 찌마침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좀 더 예민한 찌마침 방법이고요. 케미 반 찌마침이나 수면 일치 찌마침 같은 경우에는 뭐 대류가 있다든가 또 물이 좌우로 움직이는 수류가 있다든가 바람이 좀 많이 부는 경우에는 좀 더 무겁게 케미 반이나 수면 일치 찌마침을 해서 사용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바닥에 완전히 닿게 해놓고 하는 것보다는 바닥에서 봉돌이 예민하게 살짝 떠 있는 그런 찌마침이 좀 더 예민하게 이렇게 움직이니까요. 극조성기 때는 그렇게 사용하실 것을 좀 권장드립니다. 지난 한마디 찌마침을 하고서 내놓아야 되는 마디수에 대해서 영상을 좀 보시고 오늘 딸깍 찌마침을 좀 세밀하게 해달라 그렇게 말씀하셔서 오늘 딸깍 찌마침을 좀 4가지로 나눠서 그렇게 찌마침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시길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CR 오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